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네? 종양이라고요? 늑막염 수술 도중 우연히 폐암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만성 늑막이라는 거는 이 폐를 싸고 있는 늑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이 늑막이 만성 염증생이 되면은 점점점 이게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이런 딱딱하게 굳어져서 폐의 이 운동을 방해하는 굳어진 늑막을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이제 수술인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죠. 그래서 고생스럽게 수술 잘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수술 결과 이제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암 조직이 발견됐죠.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 폐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백남봉.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 네. 아찔하네요. 그때 자전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그렇죠. 늑막염이라는 걸 혹시 몰랐으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더 경과된 뒤에야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야 알았을 텐데 다행히. 근데 중환자실에서도 금방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한 말씀하셨어요. 6일 있었대요. 어우야, 오래 있으셨네. 그 선생님이 수술만 잘 됐다. 옆에 늑막 쪽에 수술 잘 됐다 이 말만 하지 당신 암이 뭐 종양이 있어서 그걸 수술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수술 이렇게 하고 나서 경과가 좀 좋아지니까 그때서 종양을 여러 개 발견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알았죠. 그러면 처음 의식이 깨어났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건 좀 기억이 몰라, 나시나요? 나는 뭐 수술 한 몇 시간 만에 끝난 줄 알았는데 6일 됐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선생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워낙에 그 신체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수술이 좀 이렇게 됐다고.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워낙에 금연을 또 하셨기 때문에 폐암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폐암이었다는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세상을 살죠. 그때 다쳤기 때문에 그게 통증이 와서 늑막 수술하다 보니까 폐암이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죠. 예. 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남봉 씨. 중환자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게 된 백남봉. 아이고, 여보. 그래도 이만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그러니까 조심할게. 건강이기만 해요. 그래. 수술 잘 되세요. 예. 그러시더라.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신문이 갑자기 나와요. 막 인터넷 뜨고 백남봉 폐암 수술. 그래서 애들도 놀랬죠. 자식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며칠 후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 폐암 판정? 아니, 자전거 타다가 늑막염 수술한 거 가지고 웬 폐암? 자신은 듣도 보도 못한 백남봉 폐암설로 또 한 번 당황하게 되는데 여보세요? 백남봉 폐암설로 또 한 번 나 백남봉인데 기사 보고 전화 드립니다. 아우 정말 이때까지도 모르셨어요? 아니, 뭐? 이때까지도 원로 폐암인지 코미디언 모르셨어요? 나기 백남봉 전까지. 판정? 세상 가족들이 얼마나 속을 태우셨을까요? 결국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언론에 해명하기 이른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원참. 네, 원.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 어제 글쎄 제가 폐암이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참 의의가 없어서. 사실은 많이 놀라실까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날 늑막염 암이 수술을 거의 하다가 말기야. 폐에 종양이 발견돼서 그것도 말기. 함께 제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럼 제가 정말
폐암에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아, 예. 물론 지금은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으로부터 폐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된 백남봉. 그렇다면 백남봉이 폐암에 걸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폐암은 흔히 상적으로 다 아시지만 적어도 한 90% 이상의 폐암은 흡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럼 흡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담배의 피해를 알고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자 그래가지고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불행하게도 금연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금방 정상이 되거나 아니면 비흡연자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 그 흡연의 위험이 줄어드는데 적어도 5년,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0년 이렇게 지나더라도 그 폐암의 위험도가 비흡연자와 같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한 1.5배 정도의 그런 그 위험도는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진짜 무섭네요. 그렇다면 폐암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항상 이제 뭔가 폐암에는 특이한 증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흔히들 이제 아마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암이라고 해서 폐암에 특이한 증상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흔한 게 기침, 가래가 끓는다, 숨이 찬다, 아니면 가래가 끓으면서 가래에 피가 섞인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좀 통증이 있다. 이제 우리 백남봉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흉통이 이렇게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설령 폐암을 할지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으로 특히 폐암을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대장이나 위와 달리 내시경으로 볼 수 없는 폐. 그렇죠. 그만큼 조기 검진이 어려운 폐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주요 암종에 비해서 조기 검진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치료 성적이 불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한 90% 그 이상이 흡연에 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은, 애연가분들은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시고요. 흡연의 피해는 흡연량도 중요하지만 흡연 기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조기에 교육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담배에 아예 입을 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남봉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자전거 타잖아요. 아저씨, 영감이 이제 아저씨인지 청춘인지 모르겠네. 이만큼 오세요. 타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무릎이 좀 부실해서. 텔레비에서 백남봉 씨가 나오셔가지고 등산 다니면서 다리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를 탔구나. 나한테 뭐 좀 쓰시오. 다시 그토록 좋아하는 자전거도 타고 활발한 방송 활동도 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아유, 세상이 부부지간해. 저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언제 어떻게 아플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플 때 내가 건강할 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 정다운 사람도 있지. 내가 아파서 그 고통 속에는 하나도 반가운 게 없어요.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복된과 모든 것을 갖추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